7월 29일 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지 2020년 하반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부분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터인데 왜 미국의 미연준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연달아서 동결을 하는 것인지, 또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지금 하반기 들어온 시점에서 조망하게 되면 2020년 하반기 미국 경제를 조망해 볼 수가 있고 미국 경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까지 조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월 29일 날 미국의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에 이제 0.25% 정도로 동결을 했어요. 연달아서 2020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을 했고 지금 7월인데 0.25%예요. 근데 1년 전으로 가게 되면 2019년 7월에는 2.25%였어요. 즉 1년 정도가 됐는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2%나 내리면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경기 부양에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0년 하반기에 들어온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에 고용자 수가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가 개선되고 있고 실업자 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동산 경기와 설비 투자 경기 중 더 큰 축인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드디어 6월 시적치부터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동산 경기 외에 또 하나의 큰 축인 설비 투자 경기를 보게 되면 2019년보다는 침체되어져 있지만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미국 경제는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 즉 미국 경제에 돈이 원활히 돌 때까지 미국 달러 유동성의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가겠다라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그 시간이 누적되면서 경제가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나타나죠. 6월에 드디어 민간 기업들이 이전보다 매년 이제 판매하는 물량보다 요번 연도에 코로나19 때문에 판매 물량이 적어졌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이제 개선세로 돌아서게 되면 판매량은 적어졌지만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동등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갖춰지게 됐어요.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도 6월서부터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공의 인플레이션도 6월서부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유로 경제권 속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 독일의 인플레이션율도 6월서부터 이와 같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특히 6월 시적서부터 인플레이션율까지 돌아서게 되면서 미국이 현재는 3월 23일 날 진행한 무제한 양적 완화의 효과성을 지금 지켜보는 단계예요. 보통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게 되면 이러한 정책이 초기 설정했었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완연히 이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정확히 6개월 정도 뒤가 되게 돼요. 즉 9월 23일, 즉 3분기 정도, 4분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2020년 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의 성과가 어떠한지 초기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기조를 좀 누그러뜨릴 거고, 혹은 기존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면 추가적인 다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이 추가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와 같이 3월 23일 적용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의 성과를 지금부터 체크해 나가는 상황이지 추가로 경기 부양을 더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현재까지는 개선세가 원활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2019년
2.25%였던 것이 2020년에 들어와서 이제 0.25%가 됐어요.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또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3월 23일 날 진행된 이후로 이와 같이 기업의 지분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의 이제 주가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저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이 만들고 있는 성과를 지금은 관찰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020년 하반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할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낼지는 10월 이후에 4분기에 가게 되면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 이후에서야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는 온고잉 무난한 선순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20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조망이 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7년 주기를 갖는 부동산 경기와 10년 주기를 갖는 설비 투자 경기가 되게 돼요. 여기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주기가 이 부동산 경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조망하게 된다면 2020년 하반기 미국 경제를 조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돼요. 즉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그냥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우량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 이 가격만큼의 유동성이 공급되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은행의 채권에 대한 매입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이자,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낮은 수준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기준금리도 이와 같이 채권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현재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 개념이 기준금리,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예요.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되게 되고, 기준금리와 모기지 금리는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즉 기준금리를 내리는 기간에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은 충분히 낮은 모기지 금리와 일정 수준이 넘는 유동성이 두 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매우 활성화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6월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충분히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조건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부동산 경기의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매매가가 가장 큰 자가주택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매매가가 좀 작은 렌트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자가주택 수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충분히 인하가 되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이와 같이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서 자가소유용 주택 판매 건수가 증가되게 돼요. 근데 이번 시기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도 모기지 금리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였고 미달러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 공급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가주택 수요라는 게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요가 되기 때문인데, 보게 되면 이번 시기에 왜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지를 못했는가? 모기지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미달러 유동성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된 시기가 맞는데 여기에 왜 자가주택 수요가 안 일어났을까? 바로
실물 경제에 돈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되는 그 시기에 이와 같이 치솟게 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는 현상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 미국 경제에 돈이 원활히 회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와 같이 치솟았고, 그 이후에 안정세에 들어갔지만 이때에 발생된 악성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소화 과정 속에서 실물 경제에서 돈이 원활히 회전되지 못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안정세로 들어간 게 2016년 이후서부터 좀 안정세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가주택 수요가 2016년 이후에는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시기에는 이와 같이 실물 경제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게 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가주택 수요보다는 매매가가 낮지만 렌트 수요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고 모기지 금리가 충분히 낮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기에는 자가주택 수요도 증가되면 렌트 수요도 같이 증가되겠지라고 여기지만 같이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는 기간에는 렌트 수요는 횡보 또는 침체세, 자가주택 수요가 횡보 또는 침체세를 나타낼 때는 렌트 수요가 증가되는, 이와 같이 교차돼서 수요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이 되는가 또 살펴봐야지 되겠죠. 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자가주택 수요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주택 공실률이에요. 주택이 매매는 됐지만 비어있는 집, 주택 공실률이에요.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는 고도의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자본가들이 무엇을 주로 하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매를 하는 것 중에서 가격이 높은, 매매가가 높은 것을 자기네가 복수로 매매를 해요. 그 복수로 매매를 한 것을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다수에게 렌트를 해주고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매매가가 높은 집들을 여러 채를 매입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자격으로 돈을 받고 대다수에게 렌트를 해주게 돼요. 야, 그거는 부동산 투기자로서 나쁜 거지 않소?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케이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매매가가 높은 자동차도 렌트를 하고요. 심지어는 안마 의자도 렌트를 하고요. 별 5개 돌로 된 침대도 렌트를 해요. 가격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것은 고도의 자본력을 가진 자본가가 그 비싼 매매가를 주고 자기네들이 매입한 다음에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대다수에게 이와 같이 렌트를 대여를 해주게 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고도의 자본가가 매매가가 높은 것을 복수로 매수하게 되고, 그것을 좀 더 낮은 가격에 대다수에게 렌트를 해주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형식은 자본주의의 근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투기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가 돼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그냥 환경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여기서도 미국 경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고도의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가주택 수요를 늘리게 되지만 실질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실률이 같이 증가가 되게 돼요. 그럼 주택 공실률은 언제 낮아지게 됩니까? 주택 공실률이 낮아지게 돼요. 언제? 렌트 수요가 증가되게 될 때 공실률이 낮아지게 돼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충분히 낮은 모기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가장 매매가가 큰 자가주택 수요가 자극되게 된다.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 복수의 주택을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택 공실률이 높아지게 된다. 자가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이제 둔화내지 침체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서부터 렌트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서 증가됐었던 공실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게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부동산 경기예요. 이것은
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매매가가 높은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고, 자본주의가 형성된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자본주의라는 그 환경 자체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한다고, 본인이 부정을 한다고, 자본주의가 얘가 부정을 했으니까 내에서부터 이거를 투기로 여기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가 않죠. 자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 하반기 이거를 살펴본 논리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파란색 선이 이 자가주택 수요와 렌트 수요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의 이제 상한 임계 수준은 여기까지고, 지금 2020년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렌트 수요보다는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실률, 미국 부동산 경기는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2020년 하반기는 이와 같이 자가주택 수요가 좀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20년 하반기에는 미국 부동산 경기에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서 자가주택용 주택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공실률이 증가가 되는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로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7월에 굳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3월 23일 이후에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되게 되고, 2012년 4분기 정도에 가서야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보강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가장 큰 축인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즉 충분히 낮은 모기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이 두 조건이 맞물리면서 자가주택용 주택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20년 하반기에는 공실률이 증가가 되게 될 것이지만, 미국 부동산 경기는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환될 가능성이 높고 선순환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